네,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청자님 전화 연결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걱정이세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34,600원. 34,600원이시고요. 예. 비중이 20%로 나오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시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게요. 일단은 네,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정도에 들어가셨어요? 한 20일 넘었는데요. 네, 한 달 이내에 사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보고 들어가셨어요? 네? 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 뭐, 앞으로도 좋다 그러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인천에 뭐, 카지노 네. 뭘 한다 그러고, 그때 들어갔어요. 네, 한참 그런 얘기가들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특히나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요, 네, 그동안에 잘 가다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서 한 8, 9%가 빠져버렸어요. 네, 거의 8,9%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 염려되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전망도 함께 살펴보고요. 주가 전망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그리고 네.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할 건지. 네, 가격 전략이요. 예, 네, 예. 반드시 체크를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 부탁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략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3.53%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감가가 35,5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카지노주로 이 영종도 호텔 복합 리조트의 모멘텀을 안고 쭉쭉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망이 가장 우세한지 좀 가격 전략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강중구 전문가 평가 점수 보여주시죠. 네, 지금 현 시점 아마 오늘 장에서 가장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강중구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50점입니다. 항목별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죠. 펀더멘털이 3점이고요. 모멘텀과 차트 2점, 매수 시기는 3점입니다. 네, 점수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중구 전문가님, 네. 차트 모멘텀이 좀 점수가 좋지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파라다이스는 내적으로 상당히 모멘텀도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2월 달 매출액이 조금 줄었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한 얘기 갖고 이틀간 그 급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이틀간 조금 급락을 맞이했다. 뭐 그 급락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다는 것은 당분간 주가가 추가적으로 고점을 메끼고 가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점면에서 점수를 조금 낮게 드렸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봐야 할 자리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김현웅 PB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앞서 살펴보셨던 강중구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조금 부진했죠. 50점으로 평가가 됐고요. 모멘텀도 이미 알려졌지만 오늘 장에서 이 실적, 매출액이 좀 줄었다는 점이 악재로 반영했다. 펀더멘털도 3점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점수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김현웅 PB 80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 비교해 보시죠. 네, 펀더멘털과 모멘텀, 차트, 매수 시기까지 일제히 4점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에서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김현욱 PB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PB님, 네.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긴 할 텐데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안심이 될 만한 점수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악재는 정말 단기 악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깨지는 척하고 다시 올라갈 만한 어떤 이 시대의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일부와 마찬가지로 두 분의 의견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김현웅 PB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PB님 앞서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더 들고 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강한 모멘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빠진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마카오, 홍콩이죠. 홍콩의 이제 마카오의 이제 카지노 업체들의 그 당국의 규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파라다이스 GKL 6% 빠질 때 홍콩의 이제 카지노 업체들은 8% 정도 빠졌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같이 그냥 흐름을 타서 사실 신고가를 치면서 어떤 조정의 빌미로 작용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마카오 성장 과정에서 항상 이런 규제 리스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항상 반복돼 왔습니다. 반복돼 왔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이번에도 시장 성장을 전혀 막을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 뉴스 자체는 한국 카지노 업체는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두 번의 이제 음봉 자체는 좀 과하다. 사실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올해 뭐 2주 정도 안쪽으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는데 사실 파라다이스를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많이 들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별로 못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잡는 개인 투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이 파라다이스의 어떤 주가를 계속적으로 현물 수급을 유지하는 집단은 바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중국인이 카지노에서 이제 어떤 돈을 쓰는 것, 이 중국 카지노는 사실 빅사이클이고 지금 이 시대의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적으로 좀 추세가 깨지는 척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롭액이 6조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돈을 잃는 거죠. 6조 원 정도 잃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495억이 전체 가이던스 평균입니다. 1,495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 이 실적 가이던스는 이제 4분기 부산 카지노 통합한 부분을 가정한 부분이고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뭐 빨간 줄을 제가 뭐 쳐서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의 우상향, 당기순이익의 우상향, 매출액의 우상향, 그리고 실제로 성장하는 지금의 성장세, 그 다음에 어떤 계속적으로 증설하는 이런 부분은 이 시대의 주도 업종이라는 부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 어닝, 실적이라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 ROE, PER 모두 어느 정도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뭐 사실 그 단기약제는 항상 터지는 단기약제라고 말씀드렸죠. 모멘텀은 증설입니다. 5월에 당장 이번 달에 제주도 그랜드 카지노 확장되고요. 캐파가 약 30%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 풀 캐파 가동률은 100%인 상황에서 캐파가 증설되는 그런 제조업체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데 뭐 카지노 몇 개 더 만들면은 계속 그만큼 더 실적이 더 나오는 그런 효과거든요. 6월에 영종도 대형 카지노 착공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2017년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 이제 부산 카지노 통합 이 부분도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할 때 방법은 매스에다가 어떤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일단은 VIP 고객 위주로 어떤 VIP 고객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영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돈 있는 매스, 그 다음에 일반인, 그 다음에 좀 정크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새로 증설하는 그런 카지노 매장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올해 외형 성장도 지속된다. 사실 그래요. 이
이따 목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홍콩의 이제 카지노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지노 업체들은 슈퍼사이클 한번 타면은 정말 그 성장을 많이 할 때는 PER을 42배 정도까지 받았더라고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올해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24배 정도밖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뭐 PER 30배 준다면은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복하는데. 네, 일단은 하락 원인과 더불어서 지금이 단기 조정 국면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네, 목표가는 일단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잠깐 추세가 깨진 척은 이제 호텔신라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도 역시 깨진 척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진핑 지도부나 뭐 어떤 박근혜 정권의 어떤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조정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 마무리가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오히려 사실 좀 예상외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라다이스 네 차트인데요. 사실 이틀 동안의 홍콩의 규제 리스크, 홍콩 현지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 21선은 지금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승 추세는 사실 무려 지금 그 2010년도부터 이 상승 추세는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성장 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로 뭐 그려서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못 해드려요. 거의 신고가에 그냥 음봉 2번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배다. 그리고 항상 성장하는 그 어떤 카지노의 그 성장이 굉장히 성장 시대에 그 카지노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ER이 42배까지 갔었다. 거기에 30%만 할증하더라도 PER 30배는 간다. 그렇게 30배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35,000원인데 사실 48,000원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 목표가가. 근데 48,000원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단기 목표가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근처 신고가, 보통 4만원 정도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는 한번 저번에도 39,950원에서 그랬다시피 조정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4만원 드릴 거고요. 그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가는 혹시 제 논리가 조금씩 나다고 인정을 할 만한 손절가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31,500원. 왜냐면 이 31,500원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의 저점이에요. 저가가 31,600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폭락하는 거 말고 천천히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31,500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망을 좀 들어봤는데요. 안심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참고해보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로 수익 많이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었죠. 김현웅 PB는 투자 의견 일단 보유고요. 목표가 4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1,500원이고요. 강중구 전문가 투자 의견 역시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2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2203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코디에스를 사셨습니다. 매수가가 5,000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찾아보니까 좀 한참 전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가격대 굉장히 높습니다. 3D 프린터로 엮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에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강중구 전문가님. 네.
코디에스,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매출액이나 뭐 순익 측면에서 뭐 주가가 좋다기보다는 뭐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주로. 근데 이제 이런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움직였던 이유는, 예, 원래는 이 회사가 뒤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그 검사 장비, 검사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는 그 예, 충전지, 전기차 관련 충전지,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좀 움직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어제 뭐 테슬라가 급락했듯이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매출과 순익으로 엮여지느냐,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막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추세를 갖고 최근에 작년부터 이게 추세를 갖고 사실 움직였던 건 사실인데요. 예, 올해 그 3월 달에 일단 그 박스권, 예, 일단 올해 뭐 연초에 이러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주가가 좀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그 대주주가 예, 대표이사가 주가를 좀 주식을 좀 신주이수거 행사에서 주식을 다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파졌고, 최근에 뭐 지지선이 깨지면서 급락을 하는 막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모멘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사신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건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최근에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의 목표치는 제가 보기에 많이 올라가도 그 전에 하락하기 전에 그 지지선이었던 4,500원 이상은 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반등 시 매도하고 일단 현금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저점,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최근에 저점이 3,500원대가 깨지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500원 깨지면 반드시 매도를 하시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도 조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일단 매도하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고요. 또 손절가 3,500원으로 제시되니까요. 이 가격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디에스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하리몰딩스요.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정확히 4,300원이고요. 네, 한 25%. 25%요.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아, 예.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좀, 한 달 반 전인가, 그래서 한 달 전인가, 그때 4,300원에 맞춰서 네. 샀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비중이 35%였는데 한 5,400원에 팔았어요, 비중을. 10%를요. 네. 그래서 25%가 됐는데, 요거를 계속 갖고 갈런지 아니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더 해야 될런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추가 매수를 다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여기. 추가 매수 지금 가장 고민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10% 정도는요. 예. 그대로 물량을 가져갈지 물량을 좀 더 담을지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김현웅 PD님요. 네, 알겠습니다. 피비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하림 홀딩스를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기가 막힌 수준의 어떤 트레이더 수준인데요. 예. 일단 거의 뭐 한 달에 최저가에 뭐 정확하게 찔러서 진입을 하신 어떤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또 거의 고가에서 또 5%를 줄이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어떤 상담을 의뢰하시는 거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뭐 그럼 이 정도로 하실 거면은 저는 분명히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이 하림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림홀딩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림만 보면 안 돼요. 예, 하림하고도 물론 이제 당연히 계열사긴 합니다만, 이 밸류 체인을 상당히 잘 구성을 한 그런 업체인데, 뭐 주원산올이라든지 그린바이텍이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자회사들이. 게다가 이제 NS 홈쇼핑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받고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에서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육계 가공의 뭐 어떤 할인 그 주가도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실 것 같고. 일단 게다가 이제 그 NS 홈쇼핑이죠. NS 홈쇼핑도 그 수익 구조가 사실 굉장히 좋은 계열사죠. 20% 정도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저도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은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더라도 안 비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그 사실 그냥 적정 밸류에이션만 제가 좀 엑셀로 좀 대강 돌려보면은 한 7, 8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 단기 시세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5% 판 게 좀 아까워서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타이밍을 달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폭락할 일이 가격 이렇게 추가 매수할 그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줄인 부분을 지금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굳이 봐볼까요? 굉장히 잘하시니까 목표가를 드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그냥 7,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당연히 연구하셨을 테고, 어떻게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 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적하고, 그리고 이게 원달러 수혜주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실적은 육계 가격이 증가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육계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작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쇼크로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이제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사실 요새 탐방을 다녀도 실적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어떤 가격을 통해서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쇼크로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원달러 이렇게 수혜주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네. 무슨 옥수수 같은 원료를 사온다 그랬더라고요. 외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달러, 어쨌거나 원료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팔잖아요. 내수주잖아요,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달러 하락 수혜주인 건 맞는데, 이 원달러 하락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 원달러가 이제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어떤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미쳐서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미미해요. 때문에 지금 원달러 사실 너무 매크로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구간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는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는 그냥 코멘트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1,000원에서 1,100원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박스권 유지만 돼도 지금 이 원료라든지 그리고 재가공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 절감의 효과는 대단하다. 어느 정도 분명히 수혜는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좀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배당에 대한, 지주회사라 배당도 좀 어느 정도 매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건지. 배당률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배당률도 좀 있는 건지,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이제 배당 매력이 그래도 이 시가 배당률이 올해는 얼마 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걸 보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홀딩스 업체들이 배당을 좀 많이 줘요. 그리고 작년에 배당락 때 이제 배당률을 보니까 5%입니다. 사실 이자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 충분히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궁금증 해소가 되셨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략 참고해보셔서 수익 더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하림홀딩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자 참여입니다. 6238님께서 유빅케어를 사셨어요. 3,145원에 매수를 하셨고 23% 현재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소폭 수익 구간이십니다.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강준구 전문가님. 네. 유비케어는 우리가 병원과 그다음에 약국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러한 그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그 병원과 약국의 솔루션 그 관련 그 솔루션을 그 공급하는 그 전문적인 업체인데요.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그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그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성의 모멘텀을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당분간은 이렇게 그동안의 상승세가 좀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횡보 국면을 조금 가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들이. 하지만은 분명히 성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는 향후에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그 1차,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0원대에서 한 3,400원대까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2차 상승 하는 찰나에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인데, 조금 더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시, 어제 오늘 해갖고 주가가 약간, 턴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또 박스권 상단부로 조금 움직이려는 액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박스권 하단부에 있는 그 3,000원대를 손절매 단가로 지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3,400원대 그렇게 해서 당분간 3,000원에서 3,400원대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박스권 상단부가 좀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그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3,000원에서 3,400원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마지막 4부까지 이어가겠습니다.